친박만큼 유명한 친노 문재인, 김두관 등 대선 물망에 오른 두 인물이 친노다. 누가 더 사랑을 받았나 했더니 뚜둥 등장한 제3의 인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완전 친노 김병준. 누구인가?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비서진의 긴급 회동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최초 고백을 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 단장을 맡고 참여정부 시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참여정부의 주연이 노무현이라면 조연은 김병준이다. 5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다. 참여정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부동산 정책의 총책임자로 부동산 세금 폭탄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정책을 이끌었다. 문재인이냐 김두관이냐를 놓고 누구 편 들까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만나보자. 네, 부총리 겸 전 교육부 장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실장 함께자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에 좀 드십니까? 아니면 불만이 있으십니까?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좀 낫죠? 네, 지금 네. 좀 낫습니다. 네, 분장식을 한번 거치니까. 요 책을 내셨어요.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예. 그죠? 예. 99%는 없다, 대통령은 없다. 예. 자, 이 말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몇 %를 위한 대통령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출판사에서 정한 제목입니다. 아, 그래도 딱 제목이 마음에 드셨으니까 오케이 하셨을 거예요. 예. 오케이를 하기보다 그냥 밀렸죠, 제가. 아, 그랬습니까? 원래 원 제목은 뭐였습니까? 원제목도 뭐, 하여간 전달하려고 한 취지는, 네. 말하자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우리가 곧 메시아다. 아, 예, 그래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바로 우리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우리가 그림 그리는 그러한 대통령은 오지 않는다 이런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99%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대통령은 예, 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51%만 만족시켜도 엄청난 거죠. 그럼요. 그리고 뭐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실패했다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인 네.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공하기가 힘들고 실패하지 예. 않았다 요 소리만 들으면 그냥 평범하게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앞으로도 저는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전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가깝게 됐습니까? 이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뭐 그렇죠. 뭐 저는 지방 분권 운동 하다가 네. 사실은 이 권위주의적 집권 체제 이게 이래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냐. 그래서 분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거죠. 서로가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다가 네. 분권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라는 그 길에서 이제 또 공동체 운동 네. 뭐 이런 데서 이제 만난 겁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전 노무현. 뭐랄까 분명하다는 것. 그 다음에 역사인식이 굉장히 그 깊다. 네. 그리고 넓다. 그런 걸 느꼈죠. 그리고 보통 정치인한테는 전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어떤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치인들을 만나면 주로 이제 현안 이야기, 그 다음에 이기고 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만나서 첫 번째 모르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 그 큰 역사의 흐름 그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상당히 깊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저는 이해가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정책 많이 얘기하면서요. 두 분이서 뭐 내가 볼 때 영혼이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의견도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를 때 있죠. 네. 다를 때 있지만 기억에 나중에 남아, 이제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누가 오리지널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비슷하죠. 우선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네.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비슷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주 사람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가지기 힘든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저하고 거의 굉장히 정치인으로는 가질 수 없는 좀 특별한, 독특한 그런 견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적이다, 소탈함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정치인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인간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또 그다음에 현실 속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본 바탕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난번에 한번 누구 이야기를 들었더니 대통령을 유가적 사상, 왜 굉장히 그 유학적인 네. 유교적 유교적 사상. 그런 쪽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보면 오히려 법가적인 사상.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가만두면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개인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로서 그 다음에 어떤 문화로서 이것을 공동체 이익을 향하도록 끌어내야 된다라는 걸 법가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시스템론자고 제도론자죠. 네. 청와대에 계시면서 5년 내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쇼킹한 얘기 없습니까? 쇼킹한 이야기, 쇼킹한 이야기가 많죠. 네. 옆에 있으면 그냥 가슴이 툭툭 떨어지는 일들이 많죠. 아, 그렇죠. 저도 그때 찌릿 기자를 좀 하면서 야, 가슴 뭐 뚝뚝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경선 과정에서도,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아주 밀어붙인다든가. 네. 그 다음에 또 집권하고 난 다음에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네.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도전적인,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 모시고 옆에 있으면 이게 가슴이 이게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정이 있었죠, 연정. 연정도 있고요. 뭐 개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사소한 부분에는 대단히 유연한데 아까 그 윤창중 선생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유연하지만 말하자면 큰 또 원칙에서는 정말 안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주 예측 가능한 분이죠. 그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참 힘들죠. 변화시키기도 힘들고. 네. 연정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예. 말씀이 전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이랑 한나라당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예. 사실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느냐.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 얘기가 내가 기억에 납니다.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도 말하자면 뭐 서로가 자리를 놓고 싸우고 그 다음에 권력을 두고 싸우고 하는 데는 이제 큰 차이가 있죠. 서로가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은 아주 사소한 정책 아니라 큰 정책의 흐름에서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오히려 진보적인 노선을 좀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진보가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다소 요즘에 이제 좀 차이를 보이지만,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보면은, 큰 흐름에 있어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서로 대화하고 하면은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FTA 관련해가지고요. 네. 우리 실장님께서 민주당 사람들 많이 비판 좀 했어요. 그 한미 FTA 뭐라 그럴까요? 잘 안 된다. 예. 원래 그걸 추진했던 사람들이요. 예. 그걸 뒤늦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어떤 리더십이냐. 이렇게 책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말하자면 못된 소리를 했죠. 네. 못된 소리를 했는데 제발 좀 고민을 좀 깊이 해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노 대통령의 판단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있었고요. 그 존중해 달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뭐 돌아가시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난 세월의 지도자인데 그분 뜻대로 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통상 문제가 됐던 국가 발전 문제였던 일단 그분이 결정했던 것을 반대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했던 수준의 고민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고민했던 수준까지 올라가서 거기까지 다 고민하고 난 다음에도 야 그때 그건 잘못됐다 하면은 폐기 주장을 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그 폐기 주장을 하는 분들의 고민의 수준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의 핵심들이 고민했던 그 정책 라인에서 고민했던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었다면은 오히려 정말 1차원, 2차원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쉽게 폐기를 이야기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해서 제가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뭐 배신자 이런 소리도 배신자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 이적행위 뭐 이적행위? 거의 배신자는 거의 준 비슷한데요. 뭐. 근데 뭐 괜찮습니다. 뭐 네. 그래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신 거니까.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그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들을 어느 정도 제가 디펜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디펜스 할 의무가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했던 분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정말 밤잠 안 자고 고민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FTA 문제만 하더라도. 그분들의 그 고민이 그것이 헛된 고민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야 될 만한 고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게 가볍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게 대한 고민이 별로 없이 네. 고민은 본인들끼리는 했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네. 너무 가볍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네. 문재인 지금 의원이죠. 문재인 예. 씨랑도 워낙 친하시고요. 예. 김두관 지사랑도 너무 친하신데. 예. 자, 두 분 중에 더 친하신 분은 누굽니까? 두 분 중에 아무래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민주당 최고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것 같다는 게 모든 사람이 점치고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꼭 누가 되냐가 아니라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다. 네. 각자 그래도 이제 워낙 친하시니까요. 나를 도와달라 서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한쪽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경선 때는. 저희들이 서고 안 서고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분 중에 뭐 서로가 말하자면 네. 제발 서로 큰 마찰 없이 서로가 보완적으로 되면서 서로 다 같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2002년 대선을 해봤습니다만 후보끼리는 대체로 이야기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캠프가 참모들. 만들어지고 참모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게 이제 서로 양보가 잘 안 되거나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의 역할은 그런 마찰이나 아니면은 뭐 지나친 갈등 같은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두 마디 하는 거, 그 정도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의 장단점은 좀 비교해 줄 수 있으시죠? 두 분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네. 틀림없이. 네. 우리 실장님이 보는 가장 최고의 예를 들어 문재인 의원의 최고의 장점. 어떤 것이죠? 겸손하고, 네. 그리고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자기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되도록이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아주 장점이라고 보고요. 단점은요? 단점은, 지금 오늘 보니까 뭐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나오는데,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권력 의지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나,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험한 직업입니다. 네. 대단히 험하고 정말 생존하기가 힘든 네. 그 정도로 그 험한 환경 속에 던져지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을 얼마나 버틸 만한 이제 힘이 뚝심 같은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죠. 이 험한 직업인 대통령, 바로 대통령 측근에서 보셨지만 예. 참, 이 험한 직업을 서로 하려고 하니까요. 예.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부분도. 그 네. 김두관 지사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선 포용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네. 포용력이 크고 그리고 뚝심이 있죠. 뚝심 있죠. 그리고 말하자면 맷집이 좋습니다. 권투도 하셨기 때문에 맷집이 좋고. 맷집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수많은 선거에 뭐 수없이 떨어지면서도 네. 끝없이 도전하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이제 정말 그 스토리가 있죠. 네.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네. 텔링. 정말 그 스토리텔링. 감격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큰 장점이고요. 네. 단점도 얘기해 주셔야죠. 이왕 네. 이야기하셨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그런 거죠. 이 지사직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이제 큰 지금 네. 과제로 돼 있고. 한번 말로 약속한 거, 뱉은.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엎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예,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사석에서도 사실 이제 지사직은 4년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마음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오는 부담도 많이 느낄 겁니다. 네.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다, 좀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더 공부를 하고 더 토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정책 얘기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선거와 대선이 전부 뭐 구도 중심으로만 가려고 그러고요. 그게 제가 불만입니다. 네. 정책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아주 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전부 구도 중심이란 말이죠. 네. 이박 연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야권 단일화가 어떻고, 또 무슨 뭡니까 공동정부가 뭐 어떻고, 이게 전부 구도란 말이죠. 네. 그럼 그 구도를 통해서 뭘 하자는 건지, 그리고 그 구도가 뭘 하자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 요인이 되는지 오히려 촉진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우리가 없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야권 단일화가 좋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민주당이 자기들의 독자적인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뭐 정강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대선을 통해서 약속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지 이런 데 대한 고민도 없이 계속 구도 이야기만 나오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장난스럽단 말이에요. 네.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건지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바뀌어야죠. 이기든 간에 내가 지금 편해야 되는데 네. 당신들 이기고 지고 하는 건 당신들 문제지. 당신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내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구도 이야기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네. 좀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불신. 좀 불신이나 아니면 냉소가 더 짙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돼도요, 우리가 그 대통령이, 그 분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를 보고서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남만 비판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정책을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다음 정부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네.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실패하지 않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 정도로 지금 어렵단 말이죠.
글로벌 환경이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내수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의 우리 지금 분배 구조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것이 얽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들 같은 사람은 지금 유심히 보는 겁니다. 또 네. 뭘 약속하고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근데 대체로 보면 후보들이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디 할 것 없이.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뱉어놓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보거나 그렇단 말이죠. 저 같으면은 저는 정말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약속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국민들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뭘 당부하고 부탁드리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희생과 인내, 이걸 지금 당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내가 뭘 해주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배 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좀 양보를 하고, 네. 없는 분들은 좀 참고, 왜냐하면 환경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자기 희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통합하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될 지금 상황인데 없어요, 이야기가. 네. 이분들이 상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대체로 보면 마치 자기 당이 집권을 하거나 자기가 그 당선이 되면은 상당히 뭘 많이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약속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대통령이.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 상황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스스로 어렵죠,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네. 절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복지 문제 이야기하자면 복지 문제 쉽게 풀 수 없고요. 성장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라면은 지금 이 순간에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양보와 인내입니다. 그 양보와 인내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국민적 수준의 차원에서의 양보와 인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치권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게 진정하게 가는 길인데, 대체로 보면은 구도 이야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치 모든 잘못이 말하자면 지금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지도자의 잘못인 것처럼 그냥 비판하기에 바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노무현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그랬죠,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고. 근데 만일 그렇다면 내가 춤을 추겠다, 이 자리에서. 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곧 사라질 거니까. 네. 예? 춤 추죠. 그렇죠. 나라가 잘 대통령 되면. 사라지면 이제 나라가 잘 되니까 나라가. 네. 근데 결국 잘 됐습니까? 네. 잘 안 되거든요.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또 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전부 그러고 있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그럴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여기서부터 물론 영향은 있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잘못된 영향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만 물러나면은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진짜 춤추죠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모든 잘못을 한 사람한테. 한 사람 내지는 특정 정치 집단의 당신들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길바닥에 정권 막판에 가서 패대기를 쳐댄 게 지금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마지막 대통령의 불행이 전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까지. 네. 그럼 다음 대통령은 또 어떨 거냐? 거의 마찬가지. 또 반복된다 또 보죠. 반복.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가 좀 새로 생각해보자. 네. 정말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잘못은 어느 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 구조적인 문제는 어느 만큼이고,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는 어느 만큼인지를 깊이 인식을 하면, 감히 내가 당선되면 뭘 해주겠다는 약속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히려 국민들에게 양해와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고. 또 그 다음에 인내를 요구하고 기다려줄 것을 요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 새로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국민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통합의 정치가 뭔지를 고민해야지
서로가 삿대질하고 분노 일으키고 그 위에 올라타고 하는 이런 정치 안 한단 말이죠. 네. 예, 그게 이제 답답한 겁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이렇게 보면서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옛날 그 청와대에 계셨을 때, 예. 그 당시에 그 여당이라 그럴까요? 예, 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답답합니까? 아니면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같죠. 우리 정책 수준이 뭐 그렇게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여전히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나 또 아니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여전히 많이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 이해 못하는 게 있죠. 한나라당에도 이해 못하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네. 새누리당에도. 네. 뭐, 거긴 다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민주당 같은데 이제 정치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벌써 민주당이 후보를 지금 말하자면 주요 선거에서 후보를 못 낸 게 지금 몇 번입니까? 네, 서울시장 때 못 냈고. 서울시장 때 못 냈고, 경기지사 때 못 냈고, 냈죠. 김해 보궐선거 때도 후보를 못 냈습니다. 네. 불임 정당이 아니라 아예 후보 자체를 못 내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대선에서도 후보를 못 낼지 모릅니다. 아, 안철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장 말하자면 얘기하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요구한 그 야당의 긴 역사를 가진 그 정당이 후보를 못 낸다면 존재 이게 존재의 의미가 있고 여기서 우리 당을 접고 생사를 여기다 건다라고 하고 후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럴 생각을 해야 될 분들이 무슨 단일화 이야기에서 안철수 그 교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하느니 아니면 밖에 내놓고 경선을 해서 만들 그건 나중에 이야기죠. 네. 지금 죽기 살기로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보를 못 낸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죠.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 왜 주요한 선거에서 이렇게 후보를 못 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민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네. 오늘 청와대에서 전화가 올 것 같은데요. 감사하다고요. 우리 실장님한테 감사할 게 정책실에서 없는 게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그 부분 네, 말씀이죠. 특권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 전부 돌을 던지고 있는데 이분이 물러난다고 대한민국 결코 잘 되는 거 아니면 그죠? 이분이 물러난다고 잘 되면 내가 춤을 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죠? 똑같습니다.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은 때도 얘기하셨고. 이제는 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더 우리가 넓고 깊게 보자. 네. 그렇게 봐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네. 서로가 저 사람만 아니면은 물론 우리가 그 책임을 묻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실정에 대해서,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 네. 정치 안 하실 겁니까? 친한 분들 다 하시는데. 정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자격이요?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요.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뭐 두 번째 문제고요. 네. 우선 제가 정치를 하려면 제 많은 생각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생각들을. 네. 우리 정치라는 게 지금 현실 정치가 그렇습니다. 너 네. 이쪽이냐 저쪽이냐, 좌냐 우냐.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말하자면 내가 가진 생각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건 싫습니다. 네. 안 하는 게 낫죠. 네. 안 하는 게 낫고 오히려 그 말하고 글 쓰고 뭐 그다음에 강의하고 이게 책 쓰시고. 낫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지금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정치로 세상을 과연 바꿀 수 있나 거기에 대한 회의도 있습니다. 네. 정치가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도 정치를 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냉소의 대상이 되는 아주 묘한 이런 구조 속에 과연 정치가 무슨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 오히려 좀 더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활동을 통해서 네.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른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고. 다시 한번 어떻게 바꾸는 게 빠르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활동. 사회 활동. 예.
봉사활동. 봉사활동이든 네. 아니면 공익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사회를 신뢰를 배우고. 획득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뭐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네. 오히려 더 빠른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길지고 느리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빠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죠. 오늘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요. 네. 네. 봉화마을에서 돌아가기 직전까지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질문이 눈물 나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오늘 다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죠, 이제. 전날. 못했죠. 못했어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자주 나와서 이야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참 네. 우리 사회가 이런 게 참 답답합니다. 그러죠? 네. 정말 저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고민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진짜 어느 부분인지, 네. 정확히 네. 오늘 지적해 주셨고요. 혹시 못하신 분 한 15초? 20초 드릴게요. 내가 딱 한마디만, 우리, 한마디만 딱 좀. 더 드릴 거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될 때까지 우리 박종진 앵커의 열정에 제가 탐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뜻은요, 정말 마음속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용서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